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사람들의 당의사입니다. 유기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기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물과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환경보호, 둘째, 동물복지라고 하는데요. 먼저 유기농 재배 방법에 따라서 유기농, 무농약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기농은 대체로 일반 농산물보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로 일반 상품보다 가격은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유기농, 이름만 들어도 친환경적 이라는 인식이 팍팍 들죠?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 저도 건강을 위해 유기농을 먹으려고 검색을 해보니 알고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유기농의 의미와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3년 이상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추천 11항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기농이 우리 몸에 영양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대 연구진이 지난 2012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40년간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을 비교해서 논문 237편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 합니다. 40년이니까 1972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나 보네요. 그 결과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사이에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있을 정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나 브라바타 박사는 아이들에게 농약이 미치는 영향, 농약살포에 따른 환경 문제, 항생제 내균성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우려는 모두 합당하다고 하고 유기농 식품을 영양성분 때문에 산다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하네요. 또한 세계적인 화학자 제임스 콜만은 자신의 책 내추럴리 데인저러스를 통해 유기농 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배한 식품을 먹은 사람보다 살모넬라 등 치명적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8배나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높긴 하네요. 유기농은 우리 몸의 영양소 문제보다는 환경 문제, 동물 복지 문제 등 우리의 미래, 또 지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배법이네요. 농약을 쓰지 않으면 생물은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균 성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기농 제품은 치명적인 발암 성분인 아플라톡신, 천연 독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유럽에서 2,000명 이상 발병하고 24명이나 사망한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사건의 원인이 이 독일의 유기농 새싹채소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유기농이니까 깨끗하다는 맹신,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겠네요.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를 사용하는데요. 비료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흔히 화학비료라고 하는 유기질 비료는 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질소와 인산, 칼리 이것이 주성분이고 천연퇴비 성분 또한 질소, 인산, 칼리로 똑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비료나 천연퇴비나 식물이 흡수하는 성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농약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자연이 보호가 되고 동물 또한 자연의 것을 섭취를 하니 동물에게도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기농은
단점이 높은 가격과 그렇게 많지 않은 제품으로 제한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기농 재배보다 일반 재배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만 가야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니 오프라인으로는 한살림과 초록마을이 유기농에 관한 제품들이 있고, 온라인 웹에 보니 오아시스 웹과 새농 앱이 있더라고요. 농약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병해충과 잡초 제거,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일정하게 자라고 수확량 또한 높일 수 있는데요. 농약을 사용한 이후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우리의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 농약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기생충을 약으로 죽이는 것처럼 식물을 방해하는 병해충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해가 되시죠? 유기농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은, 즉 반대로 얘기하면 농산물에 해로운 벌레나 세균, 이런 것을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농약도 없고 깨끗하다고 맹신해서 척이나 손질을 소홀히 한다면 농약 대신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먹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실 대부분의 농약은 사용 후에 2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껍질을 까서 먹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해서 먹으면 농약이 거의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약의 종류에 따라 잔류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과일과 채소는 꼭 세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세척할 때 가장 확실하게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은 물을 받아서 5분만 담가뒀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농약은 제거가 됩니다. 어떻게요? 물을 받아서 5분만 담가두세요. 받은 물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넣어서 담가두셔도 되는데요. 이런 방법도 그냥 물에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유기농의 장점과 단점, 일반 재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유기농을 드시려면 데쳐 먹거나 쪄서 먹는 것, 정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생으로 드셨다면 구충제를 꼭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일반 농산품을 드실 때는 농약 제거를 위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물에 꼭 5분 담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되니 꼭 세척해서 드시고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 이런 정보들을 참고를 해서 유기농 식품이든 일반 농산물이든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가리지 않고 먹어야겠네요. 정말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아주 가끔씩 못 참을 때 그때 조금 드시고 맛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건강 음식으로 먹는 습관,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당뇨약을 안 먹고 있는데요. 아침 공복 혈당이 120에서 129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지금 200 이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9월 13일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 당화혈색소가 떨어지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식생활과 운동 꾸준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